일단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잖아요. 그때 엄청 추웠죠. 예, 저도 이제 저는 시험장을 나갑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기술사 강의하신 분들은, 안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반이 가장 마지막 파이널 반이고, 우리 이제 국가대표로 치면 진천 선수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실제 전국대회를 나가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 감독이 나가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안산의 모 중학교, 그 다음에 수원의 모 학교, 그 두 군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엄청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스크도 하고 목도리 하고 왔는데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교시 끝나고 딱 보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반갑게, 평소에 그 친구가 원래 90도 인사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90도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반갑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딱, 문제를 봤더니, 제 생각이 많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이 많이 났다. 그래서 저는 찍어준다. 내가 했던 게 많이 나왔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험장에서 김진혁이가 생각이 많이 났냐, 안 났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많이 나면 좋은 거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전화를 또 할 걸로 생각했는데,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라고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 2교시까지는 굉장히 업됐는데, 몇 교시에서 무너진 거죠? 4교시에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4교시에서 무너지니까, 아마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커브가 꺾이니까, 전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친구가,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연구반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문제풀이는 왜 하는지는 아시죠? 첫 번째 목적은 학원이 PR을 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답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면 좋았겠느냐라고 조금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답안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보기 위한 거고, 여기에 오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반도 좀 PR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반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음 시험에 사실 부담이 됩니다. 예,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다음 시험이 부담이 되고, 그 다음 시험이 부담이 되는데,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2월 8일 날 시험을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5월 시험은 다 망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월 시험은 언제까지만 여러분들이 집착을 해야 되냐면 오늘까지만 딱 집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5월 달 시험을 바로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 시험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푹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자 발표할 때까지 그냥 대충 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금방 다 방지됩니다. 오늘 이거 강의 들어오실 때 혹시 복귀하신 분, 나름대로 복귀를 조금 이렇게 해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오셨냐면, 쟤네들이 이 오픈 강의를 어떻게 공개 강의를 하느냐, 그냥 여러분들 아마 심심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었다면 약간의 복귀를 해 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기왕 여러분들 복귀를 안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여러분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반을 오시든 어떤 다른 반을 가시든 다음 주에 개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간단한 키 정도는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복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아까 제가 4교시에서 많이 무너졌다는 게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이 다다익선이 아니고 많이 쓴다라고 그래서 이 점수가 월등히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 시험 문제는. 그래서 특히 4교시에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지금은 땡땡 문제를 이렇게 주고 출제자들이 소 질문을 이렇게 다 던지죠. 여러분 이렇게 던진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네들이 채점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께 지금 문제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채점을 편하게 해야 되니까 옛날처럼 뭐에 대해서 논하라라고 이렇게 문제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답안지를 막 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요? 시간을 보면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네모를 물어봤는지 세모를 물어봤는지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뭐에 갇혀가지고 한번 여기에 피를 받으면 뭐가 되죠? 못 빠져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 문제가 2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50분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시험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4교시 때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 점심을 드시고 나서 여기까지는 밥맛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점심 식사가 딱 끝나고 3교시를 딱 받는 순간은 뭐가 되냐면 약간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그 다음에 4교시 때 뭐예요? 더 충격을 더 줘버린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물론 이 내용은 교재에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정리하십시오. 저런 문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연구반에서는 앞에 나와서 전력계 3개를 줄 테니까 이 전력계 3개 가지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봐라. 이런 내용도 우리가 칠판에 다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를 정말 나왔을 때 이걸 대부분 풀었겠지만 못 푸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억울하겠냐. 예. 등변적법의 문제가 나오거나 단단법의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 단단법 문제가 나올 때 우리 가장 기본이 단단법이란 문제가 나올 때 그 그림을 일단은 모델링을 뭐 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내야죠. 정확하게. 예. 그 다음에 걔가 끝나고 나면 위상에 가지고 뭐까지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2월 8일 날 시험 보시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이제 언제 발표가 있죠? 3월 12일인가요? 3월 12일 날, 예, 3월 12일 날 발표가 있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절대 여러분들 3월 달 발표하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꼭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그 DIY라고 하는 이 의미 아시죠? 이게 뭐죠? Do it yourself잖아요. 예, 저게 우리 소위 말하는 내가 자재 사다가 얘들 집수리다 그러면 내가 자재 사다가 집수리하고 고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DIY도 성격이나 재능이 있어야지 DIY가 되지. 그냥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DIY 연습 잘못했다고 하면 뭐가 되죠? 비싼 집 다 망가뜨리고 결국은 누구한테 다시 부탁하죠? 전문가한테 다시 부탁하죠. 그러면 전문가는 그만큼 했던 거를 제한 다음에 견적을 다시 내느냐 아니면 사장님 집이 더 망가졌으니까 이 정도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럼 더 투자를 해야 되죠. 끌려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반드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를 하든 여러분들이 이 자료나 이런 정보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 자료를 빼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100분에 10문제, 100분에 4문제, 25점, 10분, 25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야 되는 시험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은 눈으로 공부하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검색을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탭을 저는 연구반에 오면 이 탭을 보는 것 자체를
이제 오해 마시고. 테이블 보는 자체를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예, 저도 테이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테이블 보는 걸 안 좋아하냐면 이 시험은 쓰는 시험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걸 엎어놓고 쓰지 않는 한 아무리 여러분들이 검색을 잘하고 이해를 잘해도 이걸 딱 엎어놓고 클로즈브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답안지를 한 장도 못 씁니다. 이거는 2년을 공부하든 20년을 공부하든 이 시험은 합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검색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꼭 하시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제가 이제 이 문제가 어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뭔가 하나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3교시의 문제를 이제 좀 보시면 풍력 발전의 제어 방식을 풍속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여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풍력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이제 자료를 이렇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밑에 이제 익숙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쓰는 거는 여러분 당연한데 그러면 거기에 이 출력 P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봐요. 출력 P가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어요? 마지막 항에 자 2분의 1 로의 A의 V의 몇 승이에요? 3승이죠. 그러면 출력의 제어 방식이니까 이 출력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예요. 이 문제 일단 이걸 끌고 내야 되죠. 도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출력을 끄집어 내야 되니까 이 출력을 끄집어 넣을 때 여러분들이 풍력을 공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풍차가 돌지 않는 한계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풍차가 돌기 시작한다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내용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 구간의 경계가 있고 이 구간의 경계하고 이 구간의 경계를 표현할 때 여기에서 쓸 때는 뭐라고 써요? 컷인이라고 쓰죠. 컷인. 그죠? 여기서는 컷인이라고 쓰지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쓰죠? 컷아웃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구간이죠? 전격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풍차가 출력을 내는 이 영역이 이렇게 해서 지금 뭐예요? P가 로 A에 V에 3승에 이렇게 해서 급상승을 하는 구간으로 가더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 여러분 정리하는 거예요? 0부터 예를 들어 5m/s라는 이 구간에서는 출력이 안 나온다. 전격이 되더라. 그러면 전격을 우리가 25m/s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넘어가더라.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 출력을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럼 이 제어를 할 때 얘를 실속 제어를 할 거냐. 이런 내용을 이제 이 문제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모델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답안지예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넣어서 스톨 제어를 할 건지, 예.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개요와 원리적인 내용을 쓰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 A를 여러분 벌써 답안지를 딱 쓰잖아요. 그럼 이 A를 우리 답안지에는 이렇게 써놨죠. 회전자의 단면적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회전자의 단면적은 P는 A에 비례하더라. 이거를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무슨 우리 기본에서 뭐라고 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쓰면 이걸 수풍 면적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수풍 면적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죠. 우리 양수 발전할 때 물의 증분 가치를 높입니다. 하부 저수지에 있는 물을 상부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으면서 싼 전기 요금을 가지고 물을 딱 끌어올려서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이 물이 증분의 가치를 갖고 있죠. 그 다음날 얘 팔면 발전 차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증분 가치를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 의미하고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프리집에 보시면 풍력 발전의 출력이라고 하는 2번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 P의 형태가 일반적인 정지 구간이었느냐, 전격 구간이었느냐, 한계의 구간이었느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한계의 구간이 넘어갈 때 풍력 발전기가 고장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27페이지에 보시면은 날개각 제어라는 게 있고 실속 제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답안지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뭐냐면 이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풀이가 되려면 당연히 뭐가 돼요? 이제 살이 좀 더 붙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게 기초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답안에.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요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본서를 보고 싶으시면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넣으면 좀 좋았었냐면 54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녹여서 넣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링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제에서 앞으로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 요 ESS만 가지고 여러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요 ESS. 그러니까 BESS도 있죠. 예, 그 다음에 EESS도 있고 지금 ESS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요런 내용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가서는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시험장에 나가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총 문제를 몇 개 봤죠? 31개를 받아요. 31개. 예, 31개를 봤는데 여러분 이 유튜브는 여러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전국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제 유튜브는 출제자도 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제가 이번 시험 문제가 진짜 수준 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다음 시험에 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문제 엄청나게 골 때리게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시험장에 가시거나 시험을 보시고 나서 문제가 너무 어려웠거나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하지 말아야 되죠? 내가 합격할 때까지. 예. 나 합격 끝나면 뭐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 위주로 잘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31문제 시험 문제를 받으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100%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는 뭐예요? 평소에 약간 다루지 않은 문제를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변별력의 차이로 봐야지 그들만의 문제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챙겨야 되고 이번 문제는 이거잖아요. 여러분 발전 제약이라는 게 뭐예요? 발전 제약. 이 의미를 한번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발전 제약. 발전의 제약이고 그 다음에 제약을 했는데 얘를 이렇게 완화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전 제약인데 완화용 ESS니까 사실 이 그룹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다 강의 시간에 찍었던 내용의 일부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로 가정하면 여기 제주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제주도가 있으면 제주도는 육지하고 전력을 주고받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론적으로 다 학습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할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얘를 전압형인지 전류형인지 이 공부를 여러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요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신재생 여러분 보세요.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풍력 발전을 제주도에서 많이 풍력 발전을 적용했다. 그러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뭐예요? 조금 이렇게 줄여야 되죠. 왜냐하면 소비와 공급에서 공급이 너무 많으면 뭐예요? 얘를 또 줄여야 되죠. 그러면 풍력 발전 사업자는 발전 제약을 걸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일단은 발전기를 계속 이렇게 24시간 돌려줘야지 뭐가 나오죠? 당연히 우리가 S&P를 기반으로 한 REC를 여기다 접목시켜서 전기 요금을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니네 발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재산권 침해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하니까 우리 발전 제약을 하지 말고 우리 발전기를 계속 돌게 만들어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신재생 쪽의 입장에서는 계속 돌게 만들려면 이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꾸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에너지를 이렇게 저장해서 얘가 발전이 부족할 때 다시 이 에너지를 여기서 소비하는 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ESS가 결국은 뭐예요? ESS의 핵심은 중요한 키는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을 흡수한다가 첫 번째 키예요. 흡수 조정한다. 예, 이게 ESS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대안이 또 뭐예요?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너무 과잉이 돼서 발전 제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발전을 해서 이 발전력을 가지고 P에 2의 X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 이 X를 다른 용도의 X로 쓰자. 이때 소위 말하는 X가 뭐죠? 얘를 가스화하자. 그죠? 얘를 가스화해서 여기서 우리가 가스를 만들어서 요노마를 여기에 있는 이 발전소, 화력을 기반으로 한 이 발전소로 배에 실어서 가져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구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봐라. 잠깐만요. 이게 지금 넘어갔는데 이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봐라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이 사람이 옛날 같으면 발전 완화용 ESS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던지는데 여러분 요즘 문제는 논하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ESS의 구성과 제어의 모두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ESS 이 구성에 관련된 이 키 하나하고 이 제어의 모두에 대한 키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답안지에 보시면 답안지에 자 2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ESS의 제어의 모두의 종류는 일단 이런 키는 기본으로 나와야 되죠. 첫 번째가 뭐죠? 자, 다 같이 정상. 두 번째는요. 과도. 세 번째는 전환.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이 문제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요거에 대한 문제의 기본적인 논문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2번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절대적인 이게 100% 정답입니다라고 사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 논문에 이거는 표준으로 우리가 기본서에 다룬 내용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공개하지는 않기 때문에 답안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정상, 과도, 전환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형태가 지금 이 문제죠. 그래서 이 내용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우리 V2G하고 여러분 G2V 요 개념도 우리가 용어 해설로 물어볼 때 이것도 ESS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또 많이 쓰죠. 여러분들 V0G, V1G하고 V2G가 있고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게 V2G죠. 그죠? 그러면 V0G는 어떤 거냐면 그냥 옛날 방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뒤에 보면 우리 풍차도 제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1세대에 따지고 보면 얘는 2세대고 얘가 뭐예요?
3세대. 3세대는 뭐냐면 내 차에 있는 거를 개통에다가 팔 수 있죠. 그 다음에 개통에 있는 전력을 내 차에다가 차징할 수 있죠. 그러면 차징과 디스차징에서 디스차징이 되는 게 2G, 2V의 개념이에요. 갖고 있던 거를. 그 다음에 받는 개념에서 다시 뭐예요? 얘를 V2G.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지금 이 ESS나 신재생에 또는 그리드망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용어들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하실 때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여러분들 기술사 시험이 논문 쓰는 시험인가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자격시험이에요,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빨리 합격하는 줄 아세요? 시키는다는 게 가장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예. 시키는다는 게 가장 빨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시험을 빨리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발 희한한 트렌드의 문제를 정리해야지만 합격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소위 말하는 무슨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고전적이라고 하는데 고전적인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고전적인 문제들. 예, 고전적인 문제는 항상 깔아놔야지만 기본적으로 50점은 깔고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런 문제들도 있지만 시험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도 고유의 우리 발송 배전에 필요한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어 모드를 이렇게 좀 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혹시 여러분들 그 에너지 자립도 들어보셨죠? 용어들. 앞으로 이제 이 에너지 자립, 그 다음에 CF100도 들어보셨나요? RE100도 들어보셨죠? 이런 용어를 조금 해석을 해봐라.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이 수소는 어떻게 만들죠? 수소. 여러분 그럼 수소는 신에너지입니까? 재생에너지입니까? 신에너지죠. 자, 수소는 신에너지다. 그러면 신에너지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수소 에너지가 있고 신에너지 두 번째는 뭘까요? 연료전지인가요? 네. 그러면 세 번째는 IGCC라고 쓰면 되나요? 그러면 이 수소는 이것도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 수소는 그린 수소냐, 그레이 수소냐, 블루 수소냐 이런 용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ESS를 할 때 남는 대용량의 발전력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면 그 수소는 블루 수소에 해당될까요? 그린 수소에 해당될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여러분이 끄집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다 살아있는 문제니까 꼭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0 탄소 중립 이런 용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회사에서도 2050 탄소 중립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 시험 문제 관련된 친구들이 들어가면 다 그걸 시험 문제 던지는데 2050 탄소 중립 이게 바로 넷 제로잖아요. 그죠? 이런 용어들도 계속 다루니까 보시고. 자, 3번. 그냥 오늘은 편하게 내용을 한번 들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달리셔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 물론 이거 돈 주고 구매하셨지만 또 여기 원장님이 좋은 일에 쓰시겠다니까 원장님 뭐 개인적으로 그 재산을 증식하는 데 쓰지는 않겠답니다. 그래서 좋은데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버텨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이렇게 갖고 가셔가지고 보시고 가족과 식사를 하고 주변 정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주변 정리. 그래서 이번 주는 주변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열심히 또 달려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옷을 굉장히 두껍게 입고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아마 반팔 입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오실 때는 다시 또 잠바 입고 오실 거고. 예,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이 기숙사 준비하시면. 자, 세 번째. 죄송합니다. 아까 복귀하려면 요거 한 일주일 동안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집착을 하지 말고. 그렇죠. 일주일 안에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를 요거를 정리해보는 거 같이 절대 보고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귀는 그 쥐어짜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 그 보고 하는 거는 이건 복귀가 아니고요. 그냥 연습. 예. 도리도리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 도리도리 연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이게 오픈북이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오픈북이 좋은 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답안지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안지 이거 부담감 안 주게 하려고 답안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 22줄짜리 한번 이렇게 채워보시고 이렇게 세로 줄이 있으니까 하고 끝작 문제가 끝나면 끝 이렇게 연습하고 여기서 몇 줄 남으면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렇게 쓰는 연습하잖아요. 이게 연구반에서는 한자도 이거를 오픈으로 절대 안 시킵니다. 그래서 연구반에 한 1, 2주 정도는 되게 힘들어해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도망가겠다. 예, 다시 다른 반으로 가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잡죠. 그러지 말아라. 근데 그분들이 더 빨리 합격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 그거를 집착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써보세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읽는 연습을 꼭 하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배전설로에서 부하의 분포 형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그냥 쫙 그냥 대충 이렇게 읽어버려요. 대충 읽고 바로 어떻게 되냐면 바로 풀이집을 찾아요. 바로 풀이집을 찾아서 이 풀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리면 기가 막히게 풀죠. 자, 부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부하가 지금 제가 이렇게 똑같이 다 그렸잖아요. 그럼 여기는 샌딩 쪽이 보내는 쪽이고 여기 리시브 쪽이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패턴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죠. 그럼 이거 누구나 다 이 내용에서 F 분산 부하율 스몰 h 분산 손실 계수 라지 F로 쓰면 부하율 라지 H로 쓰면 손실 계수. 그러면 여기서 분산자를 붙일 때는 소문자로 쓴다, 대문자로 쓴다. 소문자로 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그러면 요 기울기의 요 패턴의 이름하고 여기서 얘를 읽을 때 얘 이름하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읽죠? 얘를 뭐라고 읽어요? 여러분 답안지 제가 이렇게 해놨죠. 거기 여러분 공식에 보시면 31페이지를 보세요. 31페이지에 보시면 스몰 h 한번 찾아보세요. 그 표 위에 스몰 h 보이세요? 예, 요 스몰 h가 있는데 위의 값이 뭐예요? 위의 값이 끝까지 다 읽어봐요. 분산 부하율에 의한 선로의 손실 선로 그 다음에 밑에 또 한번 읽어보세요. 말단 집중 부하의 선로 전류. 예. 그럼 얘는 부하예요, 선로예요? 얘는 부하예요. 부하의 분포. 여기는 뭐예요? 선로의 분포. 마치 얘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얘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상 변압기 있다 가지고 봐. 이게 배전 선로예요. 근데 여기에 TR이 있어요. 그럼 TR이 있으면 여기가 보내는 쪽이 여기 받는 쪽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계속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걸리면 이 부하들이 이렇게 걸리면 얘를 밑에 개념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좋아요. 일정한 크기로.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면 여기서 5개 분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가 빠져나가면 여기서는 4개의 분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기울기를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선로를 나타내는 부분을 표현하고 얘는 뭘 표현한 거예요? 이 부하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얘를 답을 우리가 실제 끄집어낼 때는 그러면 배전선로는 부하가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전력 계통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변전소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계통을 우리가 구성할 때 그러면 이렇게 따질 때는 우리가 얘를 면적의 개념을 해석하잖아요. 그죠? 근데 송전 계통은 선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송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배전선의 부하의 형태를 나타내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 표에 앞으로 학습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 31페이지에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제목을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여러분 첫 번째 칸에 이 제목의 이름을 뭐라고 써놨어요? 봐보세요. 부하의 형태예요? 부하의 모양이에요? 부하의 형태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물어보는 게 부하의 형태를 물어봤어요? 부하의 모양을 물어봤어요? 부하의 형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내용을 요렇게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부하의 형태로 정확하게 이 모델을 아까 여기 했던 이 모델을 읽을 때는 얘는 정확하게 뭐라고 읽어줘야 돼요? 평등 부하의 분포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부하 형태는 뭐예요? 두 번째 부하의 형태는 말단에서, 그래 말단은 우리가 여기를 공급적으로 본다면 여기를 뭐예요? 말단. 그럼 왜 우리는 꼭 오른쪽을 말단으로 보는 거죠? 여기를 말단으로 보면 안 되나요? 우리는 이 공학은 공통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변이 없는 한 발전기 그리세요 그러면 여기다 그려놓고 부하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 그리죠. 발전기가 여기 있으면 부하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부하를 이렇게 오른쪽에 놓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 전력 계통의 일반 회로도 마찬가지지만 좌에서 우로 보는 항상 부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통공학 공부하실 때 여기를 무한대로 놓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여기를 무한대로 놓는 경우는 좀 특이하게 해석하죠. 간단한 걸 너무 강조하는 그 표정이에요. 예. 뭐 그런 것까지 여기서 설명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요거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요거 나와야 되고 세 번째 요거 나와야 되고 그럼 여러분 최소한 몇 개는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여기까지 써주면 더 좋고. 그러면 이제 뭐가 이게 계산이 안 된다? 3분의 1, 2분의 1, 60분의 23이 안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복귀하신 분이 세 분이 복귀가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조금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복귀를 해서 보내신 분들 중에 4가지 패턴을 다 풀어서 보냈다. 그분들은.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경쟁이 되냐 안 되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분산 부하율로 해석하면 이 밑에 값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여기에서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구간이 이게 IX가 된다면 여기가 I0니까 그러면 I0에 1-X가 DX의 해석을 하려니까 1-X로 표현해야 될 거냐 아니면 I0에 1-X의 제곱이냐 아니면 I0에 1-X의 바깥 제곱이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그냥 오픈 강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안제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딱딱딱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신 여러분들이 뭐만 잘해주면 돼요? 이것도 계산이 어려우면 캐큘레이션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 여러분들 제1항, 2항, 3항 이거 여러분들 이거 다 나열해서 그거 안 풀어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왜 캐큘레이션을 잘 안 쓰냐고요. 그거 비닐봉지, 종이박스 하나도 여러분 그거 손상 안 되게 그대로 뭐예요? 그거 가지고 다니는 분 되게 많던데 나중에 여러분 학교 가면 당근에 팔려고 그러죠. 계산기는 두세 개씩 여러분 박살 내야 돼요. 막 그 두들겨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렇게 들어갔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4번. 4번은 우리 앞에 우리 송 기술사님이 이 내용은 조금 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이런 문제는 새로운 문제예요, 고전적인 문제예요? 고전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고전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놓쳤다? 그럼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꼭 가져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우리 이제 연구반을 기준하면 저는 모델링 공부를 지독하게 많이 시킵니다. 모델링 공부를 정말 이 칠판에 나와서 이게 정말 그려봐라. 그 다음에 답안지에 모델링 안 하면 다 저는 이걸 지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안 할게요. 아까 앞에 여러분 있었던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제에서 계통의 연계라는 말을 써놨고 여기에 주파수 제어라는 말을 써놨고 여기에 경제 부하 배분 이렇게 써놨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4번 문제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 구경해 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이렇게 쭉 보면 이게 25분 안에 이 내용을 쓰려면 조금 바쁘다 안 바쁘다? 바빠요 사실. 그런데 눈치를 여러분 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 문제를 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 낸 사람들이 같은 성향의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성향의 문제를 냈고 대충은 제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냈고 여기에서 1번은 핵심적인 게 여러분들 주파수 유효 전력 제어잖아요. 제어. 여러분 주파수 유효 전력을 제어하려면 얘네들은 주파수는 우리가 F라고 쓰잖아요.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을 P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PF 제어다라고 쓰죠. PF 제어라고 해요. 그런데 이 PF 제어는 특히 어디에서 많이 장난을 치냐면 당연히 보세요. 여러분 얘를 회전시키는 게 원동기의 대표적인 게 터빈 아니에요? 터빈이죠. 그 다음에 터빈의 축을 이용해서 여기에 발전기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 주파수는 이 원동기의 속도는 여기 들어가는 스팀의 양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도를 잡아서 이 터빈을 뭔가 여기에 밸브에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얘를 가바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발전기라고 하는 놈은 여러분 보세요. 발전기는 뭐 하는 기계냐면 발전기는 여기에 있는 부하들이 R 부하도 있고 JX라는 부하들이 태반이죠. 우리 부하라고 하면 그러면 요놈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얘는 PG라는 출력을 내줘야 되고 요놈에 대해서 일을 또 해주려면 얘는 플러스 JQG의 운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발전기는 결국은 PG 플러스 J의 QG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얘는 누가 보더라도 자기 혼자 운전하는 방식이다라고 일단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그룹이 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계시켜 놓으면 이게 이제 연계 운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계통의 싱크로 운전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일을 많이 한다든가 제가 일을 안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일을 서로 균등하게 배분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운전을 하는데 그럼 연계 안 시켜버리면 될 거 아니냐? 연계를 안 시키면 4교시에 마지막에 4교시에 나온 1번처럼 연계를 시켜야지만 공급 신뢰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서로 분담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이거는 지금 연계의 개념보다는 이거잖아요. 니는 어떤 운전을 좋아하느냐 이거죠. 니는 이런 운전 좋아하지 이 뜻이고 여기에 있는 얘는 어떤 운전이다 이거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주파수라고 하는 놈이 동시에 딱 하고 들어가죠. 이게 우리가 주파수가 전개통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렇게 무슨 특성? 소화 특성을 갖고 있는 여기서는 정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에서는 이 연계계통의 주파수 그러면 제어 방식을 어떻게 쓸 거냐? 요렇게 연계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얘네들을 조합을 해야 되니까 조합을 하려면 일단은 여러분 보세요. 빨간색하고 검은색 페인트 이렇게 섞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빨간색하고 검은색을 섞으면 섞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죠. FFC, FTC, TBC, SFC 이런 여러분 용어도 들어보셨죠? 이거를 조합을 해서 제어하는 방식이 지금 이 문제의 구성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1교시 13번 문제의 연장입니다. 아시겠죠? 네, 연장이고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를 머리 아플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 싫어하신 분들은 잘 됐죠? 5월 달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조금 낮아요. 이제 조금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여러분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면 잘 됐다 해서 여러분 그만큼 공부할 때 이렇게 좀 뭐예요? 그어놔야 돼요. 그러면 33페이지에 보시면 33페이지 이렇게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33페이지의 3번의 내용은 이거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뭐가요? 직렬, 배분, 병렬, 배분, 재배분 이런 용어들을 물어봤는데 김동 선생님 이거는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예, 수도 없이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봐보세요. 발전기가 있는데 요렇게 해서 리턴을 시키는데 거기에 ELD라고 써놨죠. ELD. 요렇게 돼 있는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몇 개가 있어요? 발전기 쪽 이렇게 ELD가 요렇게 다시 피드백 되는 그림이 어디하고 어디에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재배분하고 병렬 재배분.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화력 발전의 경제운전 배우시셨죠? 경제운전 할 때 여러분들 뭘 배우냐면 나중에 이것도 하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람다의 운전을 할 때 이게 등중분 연료비에 의해서 운전하잖아요. 근데 얘가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재배분한다는 용어가 있어요. 재배분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ELD 운전을 시킨다 이 뜻이에요. ELD. 예.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3번 항은 요런 내용들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 내용에 이 깨알 같은 이게 사실 다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잘 안 봅니다. 예를 들어 직렬 배분 봐보세요. 직렬 배분에 보면 에어리아 쪽에 이렇게 써놨죠. AR은 델타에 뭐라고 써놨어요? 델타에 PT 이렇게 써놨죠. 플러스 그 다음에요. K에 델타에 뭐라고 써놨어요? F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요렇게 써놨는데 아까 2번 항에 보시면 여기 2번 항에 요 내용이 요렇게 해서 제로라고 표현되는 내용이 제로로 표현하는 거. 요거를 요렇게 해서 제로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렇게 해석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요렇게 하는 건 FFC고 예, FFC에 TBC를 걸면 이때는 제로가 돼요.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문제를 표현하실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델링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아침에 퀴즈를 할 때 다 정확하게 다 짚어 볼 거니까 나중에 스스로 공부하기가 잘 어렵다, 의지력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자, 5번에 차동기 공진 한번 볼까요? 차동기 공진은 늘 고전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차동기 공진은 어떻게 해서 공부를 다 끝내버리냐면 안 좋은 습관은 SSR을 한국말로 이렇게 차동기 공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차동기 공진은 더 이상 해석 안 하죠. 다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동기 공진 공부 잘 안 합니다. 근데 차동기 공진이 뭡니까 그러면 SSR입니다 하고 그냥 끝난다니까 공부 안 하고 더 이상. 이 정도로 차동기 공진을 우습게 보고. 두 번째, 차동기 공진이 이번에 시험 문제가 딱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LF4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LF4. 아시겠죠? 그러니까 SSR은 LF4가 있어야 되고 얘네들은 PSS하고 또 관련이 되는 내용으로 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문제예요. 그래서 썩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시험에 절대라는 말은 저는 분명히 안 붙였어요. 절대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다음 시험에 순위가 조금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알아서 잘 판단하시되. 그러면 차동기 공진에서 차동기 공진의 개념, 차동기 공진의 개념입니까? 개요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줄 때는 있잖아요. 그대로 이 말을 그대로 써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왜 이런 고민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답안지에다가 1. 차동기 공진의 개요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잖아요. 두 자씩 본다면. 그러니까 개요와 개념은 약간의 의미가 전달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념으로 써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개념이란 개념으로 꼭 써야 돼요. 이걸 개요로 쓰면 밑에다가 다시 개념으로 또 바꿔 쓰시던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개념을 물어봤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이 차동기 공진이 정기적 이렇게 표현했을 때 차동기 공진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계적, 정기적 이렇게 제가 쓰면 뭐가 차동기 공진이죠? 정기적으로 말할 때는 차동기 공진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고 기계적으로 할 때는 차동기 공진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차동기 공진이.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SSR의 개념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발전기하고 터빈을 제가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가정해서. 이게 발전기고 얘가 터빈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발전기 터빈이 이렇게 했는데 왜 발전기하고 터빈을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왜 우리는 이렇게 그리죠? 그건 여러분들 판단하기 나름이잖아요. 뭐예요? 자, P는 K. 이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출력은 길었지. 이게 축이 길면 그만큼 출력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거의 개념을 어떻게 씁니까? HP라는 터빈이 있죠. IP라는 터빈이 있죠. LP라는 터빈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HP, IP, LP가 이 하나의 축에 존재합니까? 각각의 축에 존재합니까? 하나의 축에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의 축에 존재하는데 얘도 발전기 있고 얘도 발전기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계통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기계적인 이 축에 진동에
고유의 영역을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해석하는 게 차동기 공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급 변화는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서 P는 X분의 1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히 표현하면 여기에 C라고 하는 놈을 개입을 시키면 얘가 공진 조건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XL-XC가 돼서 얘가 0이 돼버리면 이 값이 무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됐을 때 여기의 계통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PI-PN이 0일 때가 델타 P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기 바란스가 깨지면 델타 P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이 차동기 공진 SSR의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얘가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이게 조금 암기도 필요하지만 이게 뭐가 어렵냐면 우리 이렇게 이 흩어져 있는 놈을 이렇게 모으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가 출제자가 문제를 잘 낸 게 개념, 여러분 쓰기 얼마나 좋겠어요. 개념, 영향, 원인, 영향, 대책, 설치, 목적, 동작, 원리 이거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나누면 이것만 써도 답안지가 한 장을 쓰겠네 한 장. 여러분 두 페이지는 이거 1도 아니잖아요. 두 페이지는 1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요렇게 분리해서 쓰면은 두 페이지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밑에 여러분들 거기에 영향, 난조, 부제동, 캐피시티의 영향, 대책, 수차 발전기의 SSR 대책, 화력 발전기의 SSR 대책, PSS. 여러분 그 PSS를 설명하려면 PSS 그림 한번 넣어야 되잖아요. PSS 넣어야 되죠. 그 다음 오른쪽에 TCSC. TCSC는 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직렬을 요렇게 해서 가변처럼 제어를 하겠다. 이게 TCSC잖아요. 요런 내용.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PSS의 동작 원리나 발전소의 최소 용량을 표현하려면 300이나 500 이런 용어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넣으면 좋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나 네거티브 댐핑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댐핑의 D값을 뭐예요? 0보다 작게 하냐 크게 하냐 이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기본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래서 답안지를 이렇게 여백을 좀 주고 다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 쓸 때도 이렇게 끝자가 여기 정도에서 끝자 이렇게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었고 답안지를 낼 때 한 5분 정도 시간 남으면 이 끝자를 이거 두 줄로 지워요.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있으면 두 줄로 지우고 조금 더 쓰란 말이에요. 쓸 거 있으면. 이거 두 줄 이거 지워도 돼요. 그래서 끝자 다시 이렇게 해서 옮기고. 아니면 여기 공간이 좀 남으면 여기 설명을 조금 보강하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올려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 누르면 아 얘를 여기서 좀 해석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몇 점 맞는 거를 피해야 돼요. 몇 점.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예 그냥 700점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몇 점 맞으면 안 된다고요? 700. 19점 맞으면 올해 시험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분은 되게 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720점 금방 될 것 같죠? 이분은, 선생님 낚시 좋아하시죠? 낚시 하다가 고기 딱 놓치면 고기가 요만한 것 같아요? 아니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낚시 좋아하신다며? 놓친 고기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어려워요. 자, 6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 6번에 직류송전, 교류송전. 자, 이거는 6번의 1번 문제는 그냥 맛배기로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6번 문제에서 이걸 맛배기로 이렇게 준 건데 1번은 직류송전이 뭐고 교류송전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 설명을 하라라고 했는데 항상 첫째, 둘째 여러분 이 문제를 시험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항상 문제를 끝까지 여기까지 딱 이렇게 읽는 연습을 꼭 해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 문제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옆에서 이렇게 다다다닥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 말리 좀, 그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 친구 엄청나게 빨리 잘 쓰네. 실력 있나 보다 하는데, 그 친구는 몰라서 빨리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딱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말리면 안 되고,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봐야 돼요. 한 두 번 정도는. 뭐예요? 교류, 직류, 송전, 직류, DC로 송전하는 방식은 뭐고, 교류, 송전 방식이 뭐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는 송전은 그냥 단순한 직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류 방식을 물어본 게 아니고 직류의 송전이야. 그러면 뭐에 기반이냐면, 여러분 이거를 내가 P2P의 기반으로 쓸 건지 B2B의 기반으로 쓸 건지, 그럼 뭐가 여러분 제일 일반적인 거냐면 얘와 얘가 있는데 P2P의 기반으로 쓰겠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 문제의 예시의 그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려면 MP, BP, HP 이런 개념으로 끌고 와야 되죠. 이건 이제 맛배기로 빨리 보이고 빠져나와야 되죠. 얘는 그럼 뭘 써야 돼요? 송전. 교류계통 송전은 단상, 삼상, 단상 2선, 단상 3선, 삼상 3선, 삼상 4선 송전 방식이 있죠. 근데 송전은 삼상 4선을 많이 씁니까? 삼상 3선을 많이 씁니까? 델타입니까? Y입니까? Y의 중성점을 접지합니까? 여러분 이거 다 구분해서 이거 빨리 갈라치기 하라는 거잖아요. 1번 문제가. 그러면 송전은 삼상 3선식이 좋은데, 거기 나오죠, 표에. 삼상 3선식이 좋은데 왜 삼상 3선식이 좋으냐라고 여러분 이해를 설명하려면, 그러면 이것도 삼상 3선인가요? 그죠? 이것도 삼상 3선이죠? 삼상 3선의 중성점 접지, 삼상 3선의 비접지. 그러면 얘네들이 왜 좋으냐? 일선당의 공급 능력이 좋은가요? 그죠? 일선당의 공급 능력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일선당 전선의 중량이 다른 방식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게 이제 경제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치고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얘의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표현해야 되죠. 왜? 1번하고 2번은 여러분 2번만 내면 10점짜리를 25점짜리로 냈다고 욕먹으니까 1번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전류형, 전압형이라고 쓰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전압형, 전류형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반은 MP, BP 이렇게 이제 더 추가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충전 방식 볼까요? 여러분 여기도 봐보세요. 앞에 교류자를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교류자를 붙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풀이를 하시려면 이거의 직류가 아니고 교류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면서 써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교류. 그러면 선로의 충전 용량에 의한 장해는 정확하게 우리 기본서에는 딱 두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발전기 자기 여자, 페란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주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쓸게요. 2EM, 3EM, 4EM 이렇게 쓰면 뭐예요? 우리 리커버리 공부하실 때 C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L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C죠, C.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 이거는 뭐예요? 개폐 서지죠. 개폐 서지. 요것도 하나 있어요. 또 뭐가 있죠? 하나 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어요? 고조파. 제가 지금 계속 F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파에 의해서 이런 특성을 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얘네들을 반드시 써야 돼. 얘네들. 발전기 뭘 써내야 돼요? 자기 여자. 페란티 현상.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거가 나와줘야 되느냐. 답안지 한번 볼까요? 3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죠. 페란티 현상을 설명해야 돼. 이 충전 전류에 의한 장애니까. 그럼 페란티니까 페란티란 뭐냐 정의는 여러분 이거 당연히 써야 되죠. 그러면 밑에 여러분들 봐보세요. 왼쪽 오른쪽에 벡터를 무슨 벡터라고 써놨어요? 정확하게 지상이죠. 지상.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 그리실 때 시중에 돌아다니는 서브노트 가지고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이런 거 대수쓰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시험 문제가 완전히 이렇게 타켓으로만 딱 던지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를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I라는 벡터의 전류 봐보세요. I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지상으로 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거 봐보시면 걔는 I라고 안 쓰고 IC라고 써놔요. 보이세요? 이거 여러분들 구분 안 하고 벡터 그냥 그리잖아요. 그럼 이거 다 빵점. 그 다음에 ES하고 ER인데 왜 얘네들을 이렇게 다 절대치로 이렇게 그려놨죠? 뭐 심심해서 이렇게 그려놨나요? 얘들을 스칼라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벡터의 결과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표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벡터를 진상, 지상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WS는 왜 얘를 여러분 우리가 마치 복소 전력 표현하는 것처럼 WS는 PS 플러스 QS 지금 요 내용을 이렇게 좀 풀어놓은 거잖아요. 예, 얘도 다 뭡니까? 해석을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 얘가 송전 전력이니까 ESIS로 해석해 달라는 거죠. 예, ESIS로. 그래서 요 문제도 이렇게 보셔야 되고 38페이지에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도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답안지에 페란티도 나와줘야 되고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도 나와줘야 되니까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려면 거기 옆에를 봐보세요. KS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식을 두 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요렇게 쓸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QQ인데 어디가 프라임이 붙어요? 예, Q 프라임 이렇게 붙었죠. 가로 열고 닫고 제곱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어디가 V의 프라임이다? 밑에 V 가로 열고 1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을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으로 본다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 그림을 혹시 답안지에 이번에 시험을 여기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사실 그려내야 돼요. 해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해석해야 되느냐? 이 선로의 충전 용량에 의한 장애가 장거리다, 단거리다? 장거리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얘가 하나, 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고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하나 그어야 되고 여기서 얘를 이렇게 그어내야 돼요. 그냥 무슨 뜻이냐면 얘를 하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얘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그림 잘 봐보세요. 앞으로 이제 이거 그림 많이 써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값이고 여기가 무슨 값이냐 봐봐요. 이거는 전류죠. 전류죠. 여기는요. 전압인데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전류 전압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봐보세요. 이건 전류인데 정확하게 무슨 전류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전류? 진상 전류. 예,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뭐라 써놨어요? 이 말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거 한번 우리 해석해 볼 거예요. 이건 단거리다, 장거리다. 단거리다. 얘는요, 장거리죠? 그러면 여기서 OR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은 잔류의 에너지가 있다 이 뜻이죠. 그럼 잔류의 에너지가 있을 때 얘를 해석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거리에서는 요만큼이 뭐가 된다? 전위가 상승하더라. 근데 장거리에서는 두 가지잖아요. 장거리를 이거 여러분 더 재밌는 거는 얘와 얘를 해석할 때 보통 얘는 여기서 출발한 놈이고 얘는 여기서 출발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는 여자가 됐을 때, 여자가 안 됐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발전기의 자기 여자는 여자가 됐을 때 이상 전압이 더 많이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시험 문제 준비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증자, 감자. 우리가 이제 증자나 감자나 편자. 그죠? 이런 내용들도 항상 학습을 꼭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 증자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나오죠. 증자 현상이 일어나면 여자를 없애도 발전기 단자 전압이 상승한다고 나와요. 단자 전압이 떨어진다고 나와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요 커브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것도 그 다음에 요 단락도 표현해야 되고 발전기 자기 여자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모델들을 같이 해석하는 게 좋아요.